이어서 37번 한번 해볼까요? 어휴, 이 옷에 글자가 칠판이랑 별 차이도 없는데요, 그죠? 크로마키. 여기 막 이런데 막 글자가 나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 스튜디오나 이런 건 위에 일명 단초점 프로젝트를 갖고 쓰는데, 학원에 일단 뭐 그게 없어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막 강의하고도 보니까 여기에 18세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야, 느낌이 이게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웃겨갖고 어쩜 그렇게 절묘하게 딱 찍혀가지고.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국가 간 협력, 국가 간 평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뭐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외교가 지속적인 평화와 협력을 확립하는가라는 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한번 보죠. 국제관계에서 말입니다. 국제관계에서 디플로머시가 외교죠. 외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요. 자, 이거 오랜만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볼까요? TAIN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더라? 얘가 킵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기 마지막 뒷줄 여기 집중하세요. 이거 마지막 뒷줄 하나만 더 하면 끝납니다. 조금만 좀 집중하시죠. 마라톤 그만하시고. 자, 그 다음에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국가들 간에. 디플로머시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디에서 출발한 단어였냐면 디플로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디플로마라는 단어가 원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요한 문서를 나타내던 말이었는데 얘가 조금씩 변해서 얘가 졸업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학교를 졸업했음에 대한 증명서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졸업장이고 요새는 이제 학위를 나타내는 말을 디플로마라고 하죠. 앞에 DI가 숫자로 하면 몇 개예요? 바이하고 똑같이 2라고 그랬죠. 플로라는 말이 접다라는 얘기거든요. 배운 적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여러 번 접은 거였죠. 더블이 2번 접은 거고. 그래서 중요한 종이를 막 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 남이 보지 못하게 탁 접으면 얘를 디플로마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졸업장 같은 것도 이렇게 접어서 주죠. 그 중요한 증서를 디플로마라고 했던 데서 학위 증서가 나왔다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중요 문서 증서가 디플로머시라는 말이 뭘로 쓰였냐면 얘가 공식적인 국가의 문서를 나타내는 말이 됐다가 의미가 뭐로 넘어오냐면 외교로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로머시가 외교라는 단어가 됐죠. 중요하게 접은 공식 문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외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기본 처음 출발하는 뜻을 알고 있는 게 나중에 이 단어가 여러 개 다이어로 쓰일 때 의미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첫 시간에 제가 패션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었음을 꼭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참는. 그래서 그 바하의 유명한 곡 중에 마테순환곡이란 거 여러분 혹시 알아요? 3시간짜리 들으면 알아요. 그것도 딱 들으면 알아요. 들으면 아는데 그게 그 마르테오스 패션이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그걸 이제 순환이라고 옮겨 놓는 거예요. 들어보면 압니다. 이 클래식이라는 게 원래 들으면 딱 아는데 그 제목을 얘기하면 몰라요. 예를 들어 그 베토벤
또 마찬가지로 5번 교향곡 작품 번호 몇 번 이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빠바바밤 이러면 다 알잖아요. 뭐 그런 거랑 다 똑같죠. 자, 일부 어그리먼이 몇 가지 합의들은 템포러리하지만 또 다른 것들은 영원한 틀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for collaboration에 대해서요. 이건 너무 쉽죠. 함께 하는 거니까 collaboration은 뭐가 되고요? 협업이 되고 cooperation은 주로 뭐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협력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렇죠? 협동도 되죠. 템포라는 말은 뭘 나타냅니까? 템포가 시간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렇죠? 박자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물을 때 시간을 답하기를 바라는데 박자라고 답하는 이런 걸 엇박자라고 그럽니다. 자, temporary라고 쓰면 얘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일시적인, 순간적인 이런 말이 되네요. 하나 더 알아둘까요? 이건 아는 거니까 temporal이라고 써도 일시적인, 그 다음에 순간의라는 또는 시간의라는 이런 말로 씁니다. 그 중에서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둘까요? 이걸 알면 extemporaneous라는 즉흥적인이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하시죠. 자, 요건 알고 있죠. 앞에다가 con 써서 contemporary라고 쓰면 현대의라는 뜻 먼저 익히세요. 현대의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시대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con이 함께 같은이잖아요. 같은 시기의 동시대의라는 말인데 여러분한테 동시대는 현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contemporary는 대부분 현대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옛날 사람들 얘기할 때 아니면 contemporary는 전부 다 현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명사도 되죠. 현대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시대인도 물론 되겠죠. 템푸스라는 말이 로마 말에서 시간이거든요. 그 말이 붙은 겁니다. 시간은 크로노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죠? 크로노라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 말, 로마 말이 따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죠. 그래서 시간을 기록하는 거 크로노그래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피라는 말이 쓰다, 기록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그래피라고 쓰면 전기물이 됐던 것처럼 크로노그래피라고 쓰면 시간의 기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 순서로 쓰는 걸 크로놀로지라고 쓰는 거죠. 연대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permanent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PER이 뭐예요? PER이 처음 끝까지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ermanent이 뭐가 되죠? 처음 끝까지 가는 거니까 지속적인, 항구적인, 영원한 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permanent wave라고 쓰게 되면 뭐가 됐죠? permanent wave가 뭐예요? 파마 아닙니까? 이게 파마. 머리를 웨이브를 준 게 풀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웨이브를 permanent wav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 아줌마 파마요. 아줌마 파마. 그 파마가 이거라고요. 근데 permanent wave라고 안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줄여서 뭐라고 하죠? 저런 말이 너무 길잖아요. 펌이라고 합니다. 펌즈라고 해서 I got 펌즈라고 하면 나 파마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걸로 생각하시면 이 단어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some trade agreement은 몇몇 이런 그 무역의 협정은요, 종종 begin 뭘로 시작이 됐냐면 무역 거래라고 해야겠네요. 무역의 합의는 그 종종 뭘로 시작이 됐냐면 바터 시스템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는 저 바터 시스템에서는 goods가 물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캐릭터화한 상품을 굿즈라고 부르더군요. 사람들이. 근데 굿즈는 원래는 그냥 물건, 제품 이런 뜻입니다. 자, 굿즈가 교환이 되죠. 뭐 없이 교환이 되냐면 monetary transaction 없이 교환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돈 money의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의, 화폐의라는 얘기예요. 모네타 신전에서 찍어냈던 게 돈이어서 그 모네타라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첫 번째 주에 내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영상에서 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트랜스액션이면요, 트랜스하고 액트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네요. 거래입니다. 바터는 뭘 바터라고 그러죠? 물물교환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물물 교환하다라는 말이고 바터링이라고 쓰면 얘가 물물 교환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화폐가 생기기 이전에 사람들의 상거래가 뭘로 이루어졌었죠? 화폐 생기기 이전에 첫 번째 거래가 뭘로 일어났었어요? 물물 교환 아니고 뭐죠? 신용거래입니다. 이 옛날 학자들이 물물 교환으로 그 상거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물 교환이 얼마나 힘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했죠. 뭐로 이루어졌죠? 신용거래. 그 신용이 결국 뭐예요? 외상인 거잖아요. 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외상?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크레딧이 신용이 결국 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도 되는 거냐면 이 분야에 관해서는 이 사람 믿어도 돼요라는 신용이 되면 대학의 학점도 크레딧이 됩니다. 그럼 이 학점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일구어오는 실력과 업적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공을 돌리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걸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넘어왔는데. 그래도 크레딧 뒤에 사람 쓰고요. 그 다음 with something이라고 쓰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something이 있다고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지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to를 쓰게 되면 공을 돌리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 수능 지문의 말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예를 들어 옛날 사람들은 크레딧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쓰고요. with creativity 이렇게 쓰게 되면 소크라테스에게 창의성이 있다고 여기서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단어의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외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는 거여서 신용이 됐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주면 학점이 되고 그래서 이 분야와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create somebody with something 이라는 형태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물 교환이 아니라 신용거래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라는 질문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 적이 없겠죠, 그죠? 절대로 없을 거예요. 마치 모네타라는 얘기를 내가 설명한 적이 절대로 없었던 것처럼 절대로 없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인문사회과학 지문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그래서 좀 새로운 이론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정리해 두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모든 걸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려면 국가는 반드시 함께 접혀야 하는군요. 함께 접힌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comply가 순응하다, 따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면 쟤를 compliance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명사형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가 법을 지키거나 이렇게 준수하는 거 이런 걸 compliance라고 합니다. 규칙의 준수, 따름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합의된 그런 그 조건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는 sovereign 배웠는데 오 기억을 냈다. 똑똑하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인간이 생각보다 단어 하나가 기억이 나면 상당한 도파민을 분비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쾌락에 그래서 거의 뭐 뽕 맞은 듯한 저런 경우를 우리는 보고 she is so high라고 그러는 자, 그다음에 rain 뭐죠? rain 곱비죠. 오 제대로 기억하는데 도파민 그다음에 이게 순서대로 기억하면 잘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rain이 되면 곱비를 잡고 통제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말이 됐었죠. 어마어마한 배경 지식으로 단어를 쉽게 여들을 해주면 뭐합니까? 모네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네타라고 그러면 저기 초콜릿 이름인가 뭐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 rain이 들어있는 겁니다. rain이 든 겁니다. 그래서 sovereign이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sovereign이 뭐예요? 주권은 sovereign T가 주권이고요. 여기 붙었을 때가 주권이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군주 통치권이라는 단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TY까지 붙으면 얘가 국가의 자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퍼티 기억나세요? 사람들의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 이렇게 가면 되네요. 자, 얼른 남은 거 얼른 맞춥시다. 자, construction은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건데 뭘 만들어내냐면 sturdy relationship이라고 하면 아주 sturdy는 아주 억세고 견고하고 단단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면 아주 그러면 튼튼한 관계, 견고한 관계 정도도 좋겠네요. 그럼 sturdy한 관계의 구성 만들어내는 거죠. between 누구랑 누구냐면 국가들 간에 이런 스터디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마치 잠수함을 만드는 것과도 굉장히 비슷해서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조심스러운 계획과 그 다음 resilience가 필요하죠. 뭐 할 수 있는 withstand는 기억나죠? 뒤로 딱 서는. 다른 접두사로 바꿔볼까요? with를 뒤로 그러니까 위로, stand를 SISD로. 그러면 저항하다 견디다라는 말이 됐죠.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resilience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뜻입니다. submarine은 아시죠?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 별명이 뭐예요? 마린보이잖아요. marine이라는 말이 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submarine이면 바다 아래로 들어간 거네요. 뭐예요 얘가? 그래서 잠수함이 된 겁니다. 길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던 단어 중에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기억할 수 있을까? subordinate 뭐죠? 순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 그래서 부하 직원을 subordinate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 맞추더니 막 삘 받아갖고 계속 맞춰보려고. 우리는 저런 걸 보고 안쓰럽다고 하죠. In times of crisis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 근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더 안쓰러운 건 아시죠? 그죠? 위기의 시기. 그 다음에 leaders들이 종종 turn to는 의지하다라는 말인데 to라는 전치사가 유독 사람들의 주의 관심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듣는 게 listen to라고 쓰는 거예요. turn to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계속 다시 의지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다시 찾아가는 걸? 앞 시간에 나왔던 단어요. 계속 다시 힘들 때 되찾아가는 거 리조트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양지라는 단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조트가 의지하다라는 단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리조트나 턴투나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기에 지도자들은 어디에 의지하게 되냐면 시즌이 되어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니까 얘를 또 양념된 충고자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험 많은 좋은 자라고 하면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좋은 자들에게 의지하게 되죠. 심지어는 오라클 예언자에게 의지하게 되는군요. 예언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라클 다른 단어로 뭐 있죠? 신의 명령을 받아주는 거, 신탁. 원래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다, 여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하다, 설교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orator라고 쓰면 얘가 연설가 이런 단어가 된다고요. 그래서 oration이라고 쓰면 연설되는데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그 다음 기억이 나면 더 붙이려고 그랬죠. 어차피 제가 나중에 혼자서 촬영하면서 다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빠뜨리지만 말고 꼭 챙겨서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한 거 억울하게 날아가지 않게. 그리고 단어의 수준을 다르게 배웠잖아요. 나중에 다이어가 벌어질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힘을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다이어만 모아서 따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왜 그런 뜻이 되는지. 제가 그런 거 설명하는 데는 남부들보다 조금 뛰어난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어디를 들여다보는 최고의 행동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겠죠. 그래서 외교는요, 2번 접은 종이 고난을 가진 증명서라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플로마는 학위, 졸업장 기억해 두시고요. 얘는 빠른 픽스에 대해서 뭔가 수정에 대해 관한 것이 아니라 얘는 뭘 만들어내는 거냐? 바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endure이라고 했으니까 지속적인 평화와 mutual은 외웠겠지. 네, 서로의 상호 이익을 위했습니다. 이건 꼭 뭐 같냐면 아주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하부 구조를 만드는 것과도 같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37번도 마쳤습니다.